자, 175페이지 연습 문제 161번 잠깐 설명드릴게요. 중에서 설명드릴 거니까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x가 64보다 크고 x가 56보다 작다. 냄새 팔팔 나죠? 평균을 구하라는 힌트입니다. 그래서 앞에 그림을 그리면 56보다 작고 64보다 크다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한 게 2로 나눈 게 m이다. 그래서 m을 구하고 그 다음에 2x 제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vx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vx 공식은 2x 제곱에 여기서 구한 m이 있잖아요. m의 제곱을 해서 vx를 구하고 나중에 표준 정규분포로 바꿔서 계산한다 그 얘기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자, 162번도 마찬가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냐면 이제 두 확률 변수 xy라고 했으니까 여기 nx, ny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x를 z로 변환하고 y도 z로 변환해요. x를 z로 변환할 때 요거를 사용하니 x가 k보다 크니까 k-5 3 그래서 요 위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y는 뭐요? -k에 빼기 16에 4 그래서 왼쪽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 확률이 같대요. 그 확률이 같으니까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이 같다는 얘기니까 요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3분의 k-5는 마이너스 요거를 놓치는 학생들이 많아요. 좌표니까요. 마이너스 4분의 k-16이랑 같다. 그래서 k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림 그려놓고 필기를 하십시오. 한번 멈추세요. 자, 164페이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수능 기출 문제고요. 그래서 잘 만들어졌어요. 잘 만들었어요. 자, 잠깐 설명드릴게요.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이 문제는 수능에서 통계랑 확률을 서로 엮은 최초의 문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인용을 많이 하고 그다음 내신 시험에도 킬러 문제로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자, 보시면 조건부 확률이에요. 조건부 확률. 그래서 이 때 기준으로 자가용 이용한 시절 고객 중에서 임의 한 명 뽑았을 때 그냥 임의 한 명을 뽑은 게 아니라 자가용을 이용해서 시작에 온 고객이라고 그랬죠. 제한을 뒀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이다. 그래서 사건을 정의를 하는데 얘를 어떻게 죠? 자가용 이렇게 정의를 하고요. 2000 미만 있잖아요. 이거를 D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사건을 정의해요. D는 2000 이상 이렇게. 그래서 자가용을 이용한 고객 중에서 2000 미만일 요 조건부 확률을 구하라 그래요. 그래서 PD의 여집합 기분 자가용 P자가용분의 PD의 여집합 교집합 자가용이에요. 됐죠? 그 다음 P자가용은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 더하기 요거잖아요. 요거 더하기 요거예요. P자교 D P자교 D의 여집합 이런 식으로 구합니다. 얘는 P자 기분 D, PD, P자 기분 D 여집합, PD 여집합 이렇게 식으로 구해요.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근데 P자 기분 D는요, 여기는 있어요. 뭐냐면 이제 집에서 시장까지 거리가 2000 이상인 고객 중에서 15%가 자가용이었죠. 그래서 PD가 2000 이상이라는 가정하에서 자가용 이용할 고객 수가 15%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P 자 기분 D가 0.15 여기서 찾아냈고요. 그리고 여기요. 2000 미만의 고객 중에서 5%가 자가용을 이용했죠. 그래서 P 자가용 기분 D 여집합이 0.05다. 정보를 얻어냈어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를 통해서 요 값이랑 요 값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D가 필요하죠. 이 PD가 이제 통계를 통해서 구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PX는 2000 이상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거를 통계를 통해서 이 확률을 구하고 그 확률을 구한 거를 여기다가 넣고요. 그리고 요 PD를 구한 거를 1-PD에서 여기다 넣어서 요 분모를 완성하고요. 그리고 요 부분 뭐죠? 여기 요 부분을 분자에 얹으면 됩니다. 아셨죠? 잠깐 제가 필기를 할 시간 드릴 테니까 잠깐만요. 화면에 네,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밑에 여기 0.15, 0.05 그리고 요거 PD입니다. PD의 여집합 이렇게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되셨죠? 네. 176페이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기 전에요. 164페이지에 요거 확률 변수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할게요. 자, 확률 변수가 있는데요. 확률 변수에 이산 확률 변수가 있어요. 이산에서 확률식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했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연속에서 확률식은 확률 밀도 함수라고 했어요. 이산에서 확률 질량 함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항분포고요. 이항분포는 독립시행 확률 변수 지정이라고 했고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연속에서 확률 밀도 함수 중에서 종모양의 대칭 그래프를 가진 게 정규분포라고 그랬죠. 정규분포는 표가 있어서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항분포는 이산이고 정규분포는 연속이에요. 그게 구분이 돼서 지금까지 배워왔죠. 그러면 이 6번에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는 뭐 할까요? 이항분포는 이게 이산이고요. 그리고 정규분포는 연속이에요. 서로 다른 계산을 하는데 어떤 관계가 있냐 그거죠. 자,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이항분포가 독립시행 확률 변수 지정이잖아요. 그래서 n값을 키웠다는 거죠. n을 키워서 이 확률식 있잖아요. 독립시행 확률식을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이런 그림표가 되고 n이 21대 이렇게 되고 n이 31대 이렇게 되고 n이 41대 이렇게 되고 n이 51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n이 31대요. n이 31대 요게 41대예요. 지금 파란색 친 게 n이 31대도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n이 30서부터 그래프가 정규분포랑 똑같아지는 현상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그래프가 정규분포랑 똑같아지는. 그래서 n이 30 이상인 경우는 정규분포로 취급해서 계산하자는 게 바로 이항분포의 정규분포의 관계예요. 자, 그래서 요 예를 잠깐 들어 드릴게요. 요 표 옆에 장황하게 써 있는데요. 자, 일단은 요거 있잖아요. 요 30에서 이렇게 40 이상 여기에다가 파란색을 치고요. 이항분포에는 이산이라 쓰고 정규분포는 연속이라 써놓고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n이 30 이하일 때랑 30 이상일 때 좀 나눠볼게요. n이 30 이하일 때는요, ex는 np, vx는 npq죠. 이제 이게 이항분포예요. np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이항분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ex나 vx는 동일하게 계산하시면 되고, 예를 들어서 이제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 10의 3분의 1이라고 하면요, 이제 px가 2보다 작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n이 30 이하에서 확률은요, 독립시행으로 구해요. 그래서 px가 0일 때, px가 1일 때, px가 2일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10c 제로에 2분의 1의 제로, 아니 3분의 1의 제로, 3분의 2의 10승, 여기 3이에요. 3. 10c 1에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9승, 10c 2에 3분의 1의 1승, 3분의 1의 8승 이렇게 해서 독립시행들의 합으로 확률을 계산을 해요. 아시겠죠? 필기는 나중에 시간 드릴게요. 근데 이제 n이 30이 넘어가면 ex나 vx는 n이 30 이하일 때나 30 이상일 때는 동일하고요. 동일하고 이제 이항분포가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 30이 넘으니까 100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에서 x가 80 이상을 구하라 그러면요, px는 80, px는 81 해서 점점점 해서 px는 100까지 이런 식으로 계산해도 되는데 이 계산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계산이. 그래서 세모로 표시했고요. 계산이 만만치 않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30이 넘어갔더니 정규분포랑 모양이 똑같더라, 함수가. 그래서 이 확률식이, 이산의 확률식이 정규분포의 확률식이랑 거의 동일한 현상이 발생이 돼서, 지금 화면에 안 보이시는데 그냥 제가 손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동일한 확률 모양을 갖게 돼서 혹시 요 30이 넘을 때 그 독립시행을 정규분포로 전환을 해서
계산을 하면 근사적으로 맞지 않겠느냐가 이 챕터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n이 30이 넘어가는 이항 분포 있잖아요. 이거를 정규 분포를 구해요. 정규 분포는 어떻게 구하냐면 n이 30 이하든 이상이든 ex는 뭐예요? np죠. 그리고 vx는 npq죠. 그래서 위에 있는 ex나 vx 공식을 사용해서 요거를 전환을 하고요. 정규 분포로 전환하고 p가 x가 80이 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독립시행으로 계산하지 말고 계산이 안 되죠, 사실은요. 언제 계산해요? 그래서 p를 이 정규 분포 z식으로 통해서 변환해서 계산하자는 게 이 챕터의 목적입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목적이에요. 지금까지 통계를 배우면서 양대 산맥이 이산이라는 연속이 있었어요. 이산의 대표적인 게 이항 분포고 연속의 대표적인 주자가 정규 분포인데 이거를 통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확률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고요. 매년 수능에 꼭 나옵니다. 통계는 쉬워서 모두 다 맞히는데요. 이 문제도 여러분들 맞춰야 되는 문제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제 필기할 시간을 잠깐 드릴 텐데 일단은 필기를 하시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vs 전까지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리고 여기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세요. 네, 처음부터 다시 설명을 할게요. 자, 이항 분포는 이산이고요. 정규 분포는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항 분포가 n이 30보다 작으면 ex, vx는 np, npq가 각각 되고요. 그리고 확률을 계산할 때는 독립시행으로 계산해야 된다. 30 이하일 때는. 30 이상일 때는 ex, vx도 np, npq, 그래서 n이 30 이하나 30 이상이나 똑같아요. ex, vx는. 다만 확률을 구할 때만 두 개가 차이가 나는 거죠. n이 30 이하일 때는 독립시행으로 구해야 된다. n이 30 이상일 때는 독립시행으로 구해도 되지만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30이 넘어갈 때는 ex, vx를 이용해서 정규 분포로 전환한 다음에 그리고 그 확률식을 z로 전환해서 계산을 한다. 왜냐하면 n이 30이 넘어가면 이 확률식이 뭐예요? 정규 분포랑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항 분포에서 정규 분포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30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n이 30 이상일 때는 넘어가도 정규 분포로 계산해서 큰 오차가 없더라. 확률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np가 5보다 크다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메모 쳐주시고요. n이 충분히 크다는 의미는 n이 30 이상이라는 의미예요. 아시겠죠? 자, 잠깐 화면 멈추고 다시 한번 쭉 읽어보세요. 자,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여기 이제 교과서에 있는데요. 잠깐 볼게요. 화면에 안 나오나요? 네, 나왔네요. 다행이네요. 네, 딱 들어갔네요. 아이고, 조금 나오네. 딱 들어갔네요. 자, 한 개의 주사기를 720회를 던져요. 6의 눈이 100회 이상 130회 이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 그러면 n이 30이 넘어가죠. 6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항 분포 바이노미널 디스트리뷰션 720의 6분의 1이에요. 근데 100회 이상 130회 나오니까 100, 101, 102 해서 130까지 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세모다는 거죠. 이걸 언제 계산하는 얘기죠? n값이 크면 클수록 독립시행으로 계산하는 게 어려워져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밑줄 것이고, 이거를 그렇게 구하지 말고 n이 30이 넘어가면 정규분포 모양이랑 똑같아지니 np, npq를 통해서 이항 분포를 정규분포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p를 10보다 크고 100보다 크고 130보다 작은 거를 정규분포로 z로 전환해서 표를 찾아서 계산하자. 그게 바로 이 챕터의 목적입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몇 문제가 있나요? 두 문제 있나요? 자, 요거. 자, 확률 변수가 이항 분포래요. 딱 이항 분포가 나오면 딱 봐요. 여기 딱 보고 30이 넘어가냐? 100은 30 이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얘는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전환을 하죠. np, npq, np, npq 이렇게 전환을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얘가 뭐예요? 240이 나오나요? 그리고 12의 제곱이 된대요. 그래서 z를 전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22번이 중요한데요. 문제 잠깐 읽어보세요. 한 환자에게 어떤 약을 투여했었을 때 치유될 확률이 0.1이고 150명 환자 이 약을 투여했을 때 90명 이상 치유될 확률을 구하라 그랬어요. 확률이 나왔고요. 150명이 되네요. 됐죠? 치유될 각각의 확률은 독립이니까 독립시행, 그리고 개수가 많으니 확률 변수 지정한 것 같네요. 확률 변수가 있으니까 확률을 구하라고 했겠죠? 그래서 이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 관계에서는 특이하게 확률 변수를 안 알려줘요. 그래서 확률 변수 찾기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바이놈이나 디스트리뷰션 이항분포라고 생각을 하고 EX를 구해요. EX는 150 곱하기 0.6에서 90명이 나왔어요. 근데 이 90의 의미 가지고 확률 변수를 찾아내는 거예요. 150명 중에서 투여해서 0.6을 곱했다는 의미는 90명이 치유될 환자의 평균수란 뜻이죠. 치유될 환자의 평균수. 그 중에서 이 평균을 빼면요, 치유될 환자 수 있죠. 이게 바로 확률 변수 X예요. 그래서 X를 찾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치유될 환자 수가 확률 변수 X니까 그 확률 변수 X가 90 이상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식을 세웠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항분포를 정기분포화를 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래서 확률을 계산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만들어낸 건데요. EX를 통해서 확률 변수를 찾자는 거죠. EX를 통해서. 그러지 않으면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 팁을 알려드린 겁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69페이지 연습 문제, 여기 옆으로 화이트로 지웠는데요. 이게 이제 확률 변수가 두 개예요. 확률 변수 두 개. 화이트로 왜 지웠냐면요. 이런 식으로 구하면, 화이트 지운 식으로 구하면 확률 변수가 3개가 돼요. 그냥 더 복잡해져요. 자, 그래서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두 개입니다. 확률 변수 두 개 써놓으시고요. 자, 1600번을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확률이 나왔네요. 그래서 이항분포인 것 같아서 1600에 5분의 1 했어요. EX를 구해요. 1600분의 5분의 1이 뭐예요? 10점을 얻을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10점을 얻을 평균 횟수가 320번이라는 뜻이죠. 320의 의미가 거기서 평균을 빼면요, 10점을 얻을 횟수가 확률 변수 X가 돼요. 됐죠? 그러면 점수는 어떻게 되나요? Y라고 정의를 하고요. 확률 변수 두 변수짜리 X랑 Y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거는 10점을 얻을 횟수가 X니까 10X가 되고요. 그리고 2점을 잃었다고 그랬죠. 마이너스 2하고 1600 마이너스 X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 점수가 832보다 크다. 그래서 Y는 832보다 크다 하고, 이 Y를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X로 바꿔치기 하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를 NX로 바꿔요. 그래서 NP, NPQ를 통해서 320에 16의 제곱을 구해서 얘를 Z로 전환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잠깐 화면 멈추고 필기를 하십시오.